지금 현재 성우를 하고 계신 성우분이십니다. 자, 김나율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저는 또 TV에서 뵀어요. 이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바로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또 아이고. 네. 보통 미인이어야지 내가 또 알아보지 또.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니, 어제 방송도 제가 봤는데. 네네. 네, 미리 그 성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아니, 근데 뭐. 막 기대를 많이 하실까봐. 성우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오래 했는데. 네. 이런 거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아하. 근데, 저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면 저도 감사합니다. 한때 조금 성우를 꿈꿨던 적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주 예전에, 네, 20살 중후반 정도였나? 그때 한번 꿈꿔봤었는데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통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성우분들이라든지 배우분들이라든지 저는 네.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아, 그럼요. 네. 연기자죠. 사람이 아닌 걸 연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요. 사람도 그렇다. 연기하고 사람이 아닌 것도 그렇죠. 연기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심령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쪽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푼다? 이런 쪽으로 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저를 그렇죠. 좀 포함해서. 네. 네.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네. 오늘 방송 전에 그래도 많은 네네. 분들이 하시는 게임 중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하실 텐데 저랑 이제 네네. 이야기는 사전에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그 아칼리라는 그 캐릭터가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네, 연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칼리 대사 네. 몇 개만 해주세요. 네, 바로 갈게요. 아이고, 네. 해보겠습니다. 난 걸음말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웠다고.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이런 느낌입니다. 오, 살짝 중성적인 그거네요. 네, 맞아요. 전 중성적인 걸 좀 많이 오. 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기본적인 톤이 좀 낮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림자에 뭐라고요?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닌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좋으신데요?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성우분들이 해주시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네네. 일들을 겪으셨길래 오늘 또 시드음을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이리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도 엄청 자주 눌리고요.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성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성우가 되기 전에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웠던,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이 끼치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서 예. 네, 한번 제보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때가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집을 이제 구할 때였죠. 삼성동에 이렇게 반지하 집을 보러 가게 돼요. 좋은 동네인데, 거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옛날식의 왜 이렇게 완전 반지하 아시죠?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자매분이 두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뭐랄까 그 구체관절 인형? 그런 인형들을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약간 느낌이 조금 스산하다? 뭔가가 조금 깨림직하다? 이런 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어차피 그 인형들은 이사 나가시면서 다 들고 나가실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날짜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이사를 가면 첫날 그 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집이 되게 낯설고 좀 무섭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해놓고 침대와 신발장 사이에 보면 그 공간에 제가 옷 무더기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 룸이라고 적어놓은 곳에 제가 TV를 중간에 이렇게 공간 박스 이런 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TV를 틀어놓고 밤에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 기생충 보시면 약간 화장실이 이렇게 반칸 올라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알죠. 네, 그런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막 너무 조금 좀 뭔가 무섭다. 그래서 이제 TV도 켜놓고 불도 다 켜놓고 샤워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샴푸를 하고 있는데 다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첫날. 그래서 네. 근데 물은 나오고 있는데 다 정전. 완전 암흑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막 옆에 이렇게 잡히는 수건으로 그 샴푸 그대로 이렇게 막 둘러쓰고 밖을 나왔어요. 근데 깜깜하죠. 저녁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너무 낯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두꺼비집? 이제 이런 걸 겨우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막 그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셔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집이 좀 전기가 나갔다. 근데 이상한 건 이제 올라가는 계단마다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등이 다 켜지는데 불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불이 나간 거예요. 아,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두꺼비집 그거를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딱 올리셨는데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 하루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삿짐을 미처 정리를 못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옷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보다 보면은 앉아있다 보면은 약간 눕게 되고 눕다 보면은 아시죠? 이렇게 알죠. 잠들게 되고. 네. 근데 그날이 이사한 지 이틀째였는데 바닥에 제가 저기 딱 중간에서 자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잠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화들짝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뭐지? 그래서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데 잠깐만 뭐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제가 또 잠이 좀 많아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침대로 이렇게 주섬주섬 가서 침대 위에서 다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가위를 많이 눌렸다 보니까 뭐지? 이러면서도 그냥 또 뭐라 이러고 또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서는 이상하게 땅바닥에서만 자면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와도 그러니까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친구 한 명은 저랑 같이 침대 위에서 잔다고 해도 뭐 2명은 땅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2명은 또 이상한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 집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만의 철칙은 제가 이사를 나갈 수 없으니까 네. 침대 위에서만 잠들기. 절대 방바닥에서 잠들지 않기. 네,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철칙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느 날 또 이제 TV를 보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방 중간에서 정말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다가 갑자기 현관에서 띠띠띠띠띠 이렇게 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이 띠리리 갔다 열려요. 뭐야?
누가 딱 들어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의 목 위가 안 보여요. 근데 하얀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머리는 긴 생머리, 한 허리까지 오는 까만 긴 생머리인데 얼굴이 분명히 안 보이는데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너무 예쁜 여자가 딱딱 들어오더니 그 현관 옆에 가방을 딱 내려놓고 구두를 딱 벗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베란다 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그 방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제 몸을 통과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훅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현관, 베란다, 화장실, 침대, 싱크대, 침대, 베란다, 화장실, 현관 와 왔다 갔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와 제가 몸에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순간. 너무 이 여자분이 자기 집이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죽었나?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이 여자분이 제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발장과 침대 사이에 그 벽 그쪽으로 저를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잠깐만 근데 벽인데? 뭐 끌고 가봐 거기 벽이야 그냥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몸도 같이.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깍 했는데 제가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네, 꿈인데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 이러고 또 침대에 올라가 또 잤어요. 근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지방에 부모님 계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아프고 이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요. 걱정하실까봐. 근데 그날 제가 참다가 친구도 부르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머리 아프고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계속 침대에 자다가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막 방을 계속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그리고 기어서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오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 정도로 아픈 거죠. 근데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음날 첫 차로 올라오세요. 첫 차로 올라오셔서 이제 저 간호해주시러 오셨는데 저랑 병원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또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 엄마가 저를 간호해주시고 제가 잠들었을 때 엄마가 이제 땅에 이불을 깔고 주무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자다가 저희 엄마는 가위 누르고 이런 거 절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예. 그래서 딱 깨서 봤더니 엄마가 땅에 주무시는데 막 악몽을 꾸시는지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땅에 자면 눌린다는 걸. 그래서 엄마 그래서 막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막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니 그때 뭐 어디 아프다 그랬지 막 이러더니 갑자기 어디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엄청 먼 친척뻘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네, 주여. 아침에 주여 날 박자마자 예. 가보자. 엄마도 이상한 꿈을 꿔서 엄마는 그런 거 안 믿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갑니다. 교회로. 제가 어떻게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막 가요. 네. 제가 택시 뒤에 누워있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앞에 타셔가지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마다 수요 예배라는 걸 드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인데 수요 예배니까 더 이제 성도가 적게 오셨겠죠. 그날 네. 저녁에. 근데
이제 예배당에 보면 애기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예배 볼 수 있게 어떤 장소인지 아시나요? 맨 뒤에 이렇게 신발 벗고 있는 들어가서 거. 네. 네, 맨 뒤에 약간 방음 처리돼 있고 애기들이 울어도 이제 예배에 별로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맞죠.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날 저녁까지 이제 좀 같이 있다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까지 그 목사님 댁에 잠깐 이렇게 쉬다가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유아 방 거기에 누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제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예배를 시작하는데 엄마가 물 한 잔만 떠올게 하고 이제 잠깐 나가세요. 근데 이제 물을 떠오시느라 문을 살짝 이렇게 조금 열어놨죠. 네. 다행히도. 만약에 그때 닫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름.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부터 탁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진짜 그 예배당에 떠나가라고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제 비명 소리가 예배 시간에 완전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죄송한데 성도 여러분 잠시만 예배 중단하겠다고 그러고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유아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몸에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저 막 울고불고 막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도 막 저쪽에서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자고 내일 같이 그 집을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날 제가 이제 계속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제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나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봅시다. 근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도 성수를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 그래요? 예. 네, 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이제 한 집사님이랑 같이 넷이서 이제 저희 집을 왔어요. 이제 문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 곳을 딱 보시더니 뒤에 계시는 집사님한테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뭘 주섬주섬 꺼낸 그게 성수인 거예요. 유리병에 든 무슨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갑자기 막 뿌려요 어디다가 그 방 한 구석에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도 좀 뿌리시고 또 좀 있다가 이쪽으로 뿌리시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현관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앉아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뭐 건강관리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로 땅에서 잠이 들어도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집이 너무 무서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은 거죠. 그 계약 기간 되기도 전에. 네.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됐다. 집을 내놨는데 뭐 이제 저는 어차피 쫓아냈고 뭐 다른 분이 오셔도 뭐 피해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겪은 게 있으니까 이 집이 무섭고. 정 떨어지지.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집을 어느 날 한 신혼부부인가 이렇게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무슨 역이랑 얼마나 가깝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 집의 장단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가셨는데 딱 이사 들어오기로 하신 날 그 전날 있잖아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벨을 눌러요. 집에. 띵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A라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계단 내려와서 제가 현관 열면 여기 바로 이제 저희 집 현관 바로 옆이 서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까만 투피스를 입은 처음에는 흰 투피스였잖아요. 근데 까만 투피스를 입은 너무 예쁜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을 막 이렇게 그 검지를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저희 죄송한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제가 예쁜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순간 형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분이 되게 싹 웃으면서 집을 딱 들어와요. 제가 이러고 현관문을 딱 닫으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이사 나왔어요. 뭐야, 어떡해.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약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흰 투피스, 검은 투피스? 막 이렇게. 얼굴 안 보였지만 되게 예뻤는데 그 여자 되게 예뻤는데? 막 이러면서 막 뒤늦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신혼부부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예. 최근에도 이제 녹음하러 다니다 보면 예. 그 집 근처에 녹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봐요. 근데 이상한 건 분명히 그 장소에 그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골목이고 그 집인데 그 집이 있어야 될 그쪽 그 세 번째 골목 거기 맞는데 그 집이 없어요.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그 집이잖아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다 딱 봤는데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니에요. 거기가 보니까 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맞잖아. 여기 세탁소 여기 하고 여기 맞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집에 그 입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야.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네네. 나율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제 귀신 나오는 집에서 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못 느끼죠. 어느 집에 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사를 딱 가면 처음 날 그 집에 자보면 그 집에 귀신이 있다 없다는 아는 것 같아요. 거봐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좀 통상적으로 촉이 좋다 이런 쪽으로 알려진 거지 대부분은 몰라요. 자도 그냥 꿀잠 자고 일어나고 그렇긴 합니다. 실제.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나만 딱 붙여서 얘기 드리면 네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뭐 탔다? 이렇게 녹아내렸다? 이런 남자분이 서 계신 거예요. 거실에. 근데 저는 오늘 이사를 왔으니까 네. 제가 뭐예요? 나가세요. 이랬어요.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확 얼굴이 제 눈앞으로 확 오더니 나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을 피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확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들이를 하느라고 이제 몇몇 선배님들도 초대하고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 선배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길을 헤매셨대요. 차가 이렇게 길을 못 들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야 나유라 여기 바로 뒤에 장례식장 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이요? 몰라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제가 알았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이 있구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병원이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불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신 분들.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했던. 아니 그러면 이제 나율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쪽이 좀 민감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다른 성우분들도 좀 녹음하면서 이상한 일들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한번. 옛날에 분당에 있었던 투니버스 건물에는 네. 아예 선배님들 사이에 유명한 단발머리 귀신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투니버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해요 또. 뭐예요?
이거는 저도 듣고 진짜 으악 이러고 소리 질렀던 건데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고 방송 나가기 전에 감수를 하시잖아요. PD님이랑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이렇게 감수를 하다 보니 약간 대사가 이렇게 팝핀이 났다 그러나 이렇게 퍽 소리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그거를 넘겨야 하는데 방송 나가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넘겨야 하는데 이걸 빨리 수정 녹음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그 모 성우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PD님께서. 그래서 선배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잠깐 오셔가지고 이거 한마디 따주실 수 있냐. 보통 같으면 뭐 다음에 오실 때 부탁드리면 되는데 이게 내일 소재가 나가야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선배님이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까지 지금 오라고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실장님 두 분이서 어떡하지? 이제 근데 그 선배님이 막 화를 내시다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전화를 하기도 죄송하고. 근데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누가 막 이렇게 오더니 바로 녹음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보니까 그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이러고 녹음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하시고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계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그분이 녹음 마치고 인사도 안 하고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확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유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녹음할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그분 녹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어제 너무 감사했다. 진짜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소재 이제 넘기고 지금 이제 그 방송 틀려고 한다.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이 응? 언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어제 저희가 몇 시쯤에 이렇게 연락 드렸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녹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나 연락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분이서 같이 있었으니까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어제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녹음해주신 부분을 쉬는 시간에 잠깐 틀어봤던 거죠. 그렇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네,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녹음을 딱 그 했던 부분을 틀었는데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우와. 완전 소름 돋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선배님 계시니까 녹음 따가지고 다시 넘기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었어요. 성우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네요, 이거는. 네. 이 얘기는 투니버스 선배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 저도 투니버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듣고 싫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었는데 네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아니 아무런 소리가 그냥 녹음이 안 됐었으면 그것도 무서운 거긴 한데 그쵸. 와 이랬다고요?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었죠. 그 부분이 그 대사 한마디가. 와. 아니 그러면 녹음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녹음하고 들어본다고요? 안 들어보나요? 녹음하고? 녹음하고요? 예. 성우들이 자기가 녹음한 걸요? 안 그래요?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나중에 TV 나오면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밖에서 계신 분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쵸. 근데 네, 이상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성우님 이상한 소리가 녹음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없었나요?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참 더빙 중인데 갑자기 PD님이 잡소리 들어갔어요. 뭐 소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세요. 종이 소리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요즘은 성우들이 종이로 대본을 안 보거든요. 태블릿 PC로 이렇게 대본을 보는데 종이 소리요? 종이 넘기는 소리 들어갔어요. 조심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종이 대본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수장 갈게요. 그랬는데 저쪽 방에서 누가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남자 성우 혼자 들어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녹음이 되거나 그러면 뭐 대박 난다 이런 거는 음악 쪽엔 있잖아요. 네네네. 성우 쪽 그런 애니메이션 쪽에도 있나 그런 게? 애니메이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헛걸 봐가지고, 네. 근데 그 게임 녹음 중이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날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면 좋겠어요, 대박. 네. 오. 아, 무슨 네, 게임인지 저는 그분이 궁금하다.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무도 거긴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대박이 날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또 대박 성우님이 나면 녹음하신 좋겠어요, 거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진짜. 네, 여러 가지, 저는 집에 대한 일들도 많고, 네네. 또 선배님들 얘기도 되게 많긴 한데, 이야, 네. 이 말은 즉슨, 아직 여러분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겠다. 좀 이렇게 봐도 아우.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우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네네. 이렇게 누가 써준 대본만 읽어봤지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닙니다. 재미있으셨을지 네. 모르겠어요. 워낙 또 연기도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다 보니까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어떤 작품이시건 대박 나시고 네네. 새해에는 좋은 일들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이랑 아이고. 귀족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4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역시 아칼리 성우분께서는 진짜 마음씨도 너무나 이쁘고 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또 김나율 성우님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보시면 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들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이프분께서 간호 쪽에 계셨었대요, 예전에. 근데 정신병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쇄 정신병동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겪었던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누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또 감사하죠. 채택해 주셔서.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정신병동 중에서 이제 폐쇄병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내 되시는 분께서 거기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나요? 예. 저도 처음에는 저 와이프 되는 사람이 간호사를 했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는 있었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녔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신과에 근무한 기간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름 되면 누구나 알만한 그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것도 안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영가 비슷한 거를 봤다. 귀신. 아니면 그런 현상을 겪었다. 물론 제 이야기라면 그런 게 없겠지만 이건 또 와이프의 시점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일단 와이프의 시점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3자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듣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오래전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 자체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도 낡았고 신연스러운 외관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신병원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 언덕이 하얀 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거랑 딱 맞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본 것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날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출근하는 날부터 약간 좀 이상한 기운을 받고 있었거든요. 보통 야간 근무조는 9시 반쯤 정도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낮에 근무를 했던 분들한테 인계를 받고 근무를 시작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은 나이트 근무라고 하시는데 그날은 나이트 근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약도는 위에서 본 항공사진은 제가 되비님한테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건 이해가 되실 건데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네. 정문을 들어가서 간호사 분들이 탈의하는 곳은 병동 건물하고 따로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왼쪽에 한 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간호부라고 해서 간호사 분들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영양과, 환자분들 식사하는 곳, 그다음에 임상병리과 이렇게 그런 다른 부속 부서들이 쭈르륵 있고 그 앞에 이제 현관에 센서들 일렬로 2개가 딱 달려있는 우리 마치 군대에 보면 1층짜리 막사 건물 있죠. 길게 돼 있는 거.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서는 저녁 6시 정도만 되면 다 퇴근하시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 들어간 시점에서는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맞아요. 마주칠 사람도 없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띄어서 봤는데 건물 한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 쪽인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딱 지나가는 순간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멈춰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네. 그 순간에 건물 현관 센서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누가 걸어 나온 것처럼. 너무 놀라갖고 가만히 서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옆에 있는 센서등이 또 켜지는 거예요. 진짜 누가 계속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하나씩 탁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병동 건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출근부터 일단 그런 거를 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병동에는 야간에는 보통 간호사 2명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를 보조하시는 보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폐쇄된 정신병동이다 보니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은 보통 여성이시고 대부분이. 근데 그 여성분들이 남자 환자의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보호사님 2분 이렇게 4명이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병동이 일자로 쭉 길게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끝에 간호사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 보면 환자분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이 하나 있어요. 일단 구조는 그렇고 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실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호사실이라고 하면 병원 가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간호사분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 있죠. 네. 거기를 간호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중앙등이랑 복도 앞에 있는 불만 빼놓고 다 꺼놔요. 그 병원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꺼야 돼요. 어둡겠다. 예, 그래서 그냥 다 켜든지 다 끄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실에 방문이 없었대요.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또 복도에서 빛이 스며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잠을 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걸 다 꺼놔요. 그래서 간호사실 앞에 있는 딱 하나 말고는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환자분들 계신 곳은. 그 상태에서 근무 투입하고 12시부터 2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보호사 1명 이렇게 짝을 이뤄서 랜턴을 들고 병동을 돌면서 잘 주무시는지 아니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는지 순찰을 돌아요. 이걸 병원에서는 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2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이프는.
와이프 말고 다른 간호사 한 분이랑 보호사 한 분이 이제 병동을 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동 그 라운딩을 순찰을 가진 사이에 와이프는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서 병동에는 간호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환자분들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쓰는 화장실이 약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폐쇄병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열쇠로 하나하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자동문이고 뭐 카드를 찍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열쇠로 문 하나하나를 다 열어야 돼요. 나가려면. 근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에서 약간 불문율 같은 게 간호사나 보호사분들이 문을 열고 있을 때 항상 좌우를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문을 열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을 여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밀치고 탈출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와이프도 문을 열면서 좌우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측 끝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휴게실 쪽 벽 뒤에서 어떤 환자분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뜻 봤을 때는 남자분이었고요. 하얀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얼굴만 내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 옆으로 고개를 내밀면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렇게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의아했던 게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네, 그냥 새로운 환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 오신 환자가 휴게실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입원을 하시면 대부분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 며칠 내지는 또는 아니면 그 이상 기간 동안 간호사실 옆에 관찰실이라는 곳에다가 격리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면 그때 병실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요. 얼굴도 모르는 환자가 휴게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와이프도 뭐 며칠 쉬었다가 출근한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도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을 격리해놓고 폐쇄해놓은 병동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어떤 병실에 있는지 파악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누가 계신지 다 알아야 돼요. 그곳은. 그래서 하루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하다가 순찰 가셨던 다른 간호사님이 그 사람도 봤겠지. 뭐 그분도 보고 말을 했겠지. 주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다녀서 좀 기다리니까 이제 순찰 가셨던 분도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휴게실에 계시던 그 환자분 누구세요? 했더니 누구? 휴게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본 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보니까 휴게실 복도 벽 뒤에 누가 고개만 싹 내밀고 있던데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봤대요. 휴게실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무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사실을 확인해야 조금 두려움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치.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실에서 CCTV를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CCTV는 마찬가지로 휴게실로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CCTV만큼은 사람 목소리가 들리거나 움직임을 감지를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되게끔 돼 있었대요. 네. 그래서
휴게실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녹화가 됐을 거니까 그때 녹화된 걸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다 몰려가서 그 CCTV를 다 확인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녹화가 된 거는 방금 전에 순찰 갔던 간호사님이 지나갈 때 그거만 살짝 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CCTV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다 이제 무서워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너무 소름 돋고 난 분명히 봤는데 뭐지? 계속 그 새하얀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휴게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복도 끝에 있는 얼굴을 본 거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사님 한 분이 이러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그 위치에 가서 똑같이 얼굴을 내밀어 볼 테니까 보이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싹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와이프는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간호사실로 뛰쳐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보호사님이 거기 가서 고개를 탁 내미는데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뭐가 눈이고 뭐가 코고 아무것도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본 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손도 안 잡히고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6시에 이게 마지막 순찰이에요. 와이프가 직접 돌았거든요. 그거는 돌고 이제 간호사실에 와서 그래도 아무 일 없었 다행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휴게실이 또 이제 캥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게실 복도 쪽을 딱 보는데 그쪽 천장 위로 이렇게 배관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천장 쪽으로 검은색의 사람 형체가 갑자기 쑥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이미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를 또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4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만 본 거잖아요. 이거 괜히 또 얘기해봤자 분위기 쌓여질 것 같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와이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휴게실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계속 이상한 걸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나만 본 거니까 누군가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병원이 워낙 오래된 곳이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서 해주세요. 예,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건물이 본관하고 신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관이 저기 병동으로 쓰는 곳이고 본관이 이제 그 옷을 갈아입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관이 말이 신관이지 이게 본관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신관은 여기에 주로 이제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들이 주로 행렬병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 보시면은 흔히 노숙자는 노숙자인데 약간 조금 아파 보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분은 당장 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데려다가 이제 그 병동에만 수용을 시켰대요. 왜냐면 사립이나 다른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 약간 폐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이나 받는데 근데 그 행렬병자를 함부로 데려가는 것도 이제 뭐 인권이나 이런 게 관련이 되니까 못하게 됐죠. 그래서 2013년 정도부터는 행렬병자 수용하는 규모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거의 폐쇄된 거랑 마찬가지인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몇 환자만이. 근데 유독 이 신관에서 귀신 같은 걸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신관 2층에 보면은 직원용 탈의실이랑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다 병동들이고요. 지금은 아마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보호사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화장실에서 겪은 일이에요. 신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새벽 한 3시 정도에 용변이 갑자기 확 큰 게 갑자기 마려우셔가지고 신관 화장실로 가셨대요. 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건물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직원도 열쇠로 문을 다 열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보호사님 외에 누구도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네. 화장실이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끼꽝 가더니 화장실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으니까 문 열리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 흠칫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바로 옆 칸 화장실 문을 끼익 하고 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옆 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주섬주섬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네. 거기서 속으로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냥 들어가서 볼일이나 보지 왜 이런 장난을 쳐 생각하는 찰나에 다시 쿵 또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옆에 칸을 문을 끼익 열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쿵 점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사님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셨대요. 거의 화장실에만 1시간을 갇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일단 볼일 다 보고 지처리 다 하시고 일부러 약간 좀 무섭지만 안 무섭다는 듯이 허세 부리려고 화장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나오면서 아 누구야? 이랬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달려 나와서 2층에서 5층까지 한 번에 뛰어 올라가는데 열쇠는 또 안 열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병원에 그 다음날 바로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많이 보이네 거기에. 네, 이상하게 많이 있어요. 주로 화장실이랑 아니면 뭐 병동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네. 거기서 왠지는 뭔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항상 거기는 시선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보호사나 간호사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뭐요? 환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뭐 정신적으로도 아프신 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병들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병실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가 지금은 아마 안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렬병자분들 이분들은 또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조차 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이 예. 병동에서 와이프분께서 또 보신 게 있나요? 직접 본 거는 저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겪었던 일을 들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화장실인데요. 이번에는 신관이 아니고 본관. 본관 쪽은 처음에 휴게실에서 본 거 할 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랑 같은 화장실을 써야 되는 곳이라 간호사분들은 다 1층까지 내려가서 쓰셨어요. 근데 그 1층 화장실을 가서 다른 간호사분이 볼일을 보시는데 옆 칸에 이미 누가 들어와 있었대요. 예.
그래서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래를 보시는데 옆 칸에서 쏴 하고 이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다 보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일을 다 해결하시고 나가려는데 벽 뒤에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나가면은 그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옆 칸 문이 열려 있잖아요. 방금 누가 볼일 보고 나가셨으니까 견눈질로 이렇게 그냥 살짝 보면서 세면대로 나오는데 그 칸에서 누군가가 변기 옆에서 웅크려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렇게 짧게 마주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 목격을 하신 거네. 벽 뒤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고 나서 옆 칸을 살짝 보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칸은 뭐 항상 문이 잠겨 있다.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다. 나오겠지. 그런데 가보면은 없고 문 따고 들어가 보면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은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간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목격이 되는데 와이프분께서는 그때 이후로는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좋아서. 예.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 오늘 깨누니님께서 정신병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정신병원이 어디 정신병원이다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네네. 이름만 들었을 때 거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병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그렇죠. 직접 근무하실 때 목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께서 말씀을 워낙 또 잘해주시다 보니까 더 상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야기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병원에서 겪은 현실적인 걸로 좀 들고 와볼게요. 현실 공포로. 그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오. 근데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할 이야기가 많네요, 깨누니님. 네.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담백하게 이야기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깨누니님이. 자, 일단은 이 정신병원 어딘지 저희가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지금도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드린 거고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병원에서 많이 목격이 되기도 해요. 네, 많이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다가 목격을 간간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랬던 소름 끼쳤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